네, 오늘은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성의 파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의 파열. 형이상학적 운동은 초월적이고 초월이며 욕망과 불합치로서 상향적 초월이 아닐 수 없다. 초월의 형식적인 특징인 타자로 있음이 초월의 내용을 만든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자와 타자는 전체화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인 자는 절대적으로 분리된다.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나아감이 이 되돌아옴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를 기록하기 위해 동일자와 타자의 상관관계 바깥에 자리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동일자와 타자는 공통의 시선 아래 다시 결합될 것이고 그들을 분리하는 절대적 거리는 메워지고 말 것이다. 타자성, 즉 타자의 근본적 이질성이 가능한 것은 타자가 한 항과의 관계에서 타자인 한에서이다. 이 항의 본질은 출발점에 머무는 것이고 절대적인 면에서 동일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한 항이 그 관계의 출발점에 절대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로서다. 나로 있다는 것은 동일성을 내용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자아는 자아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실존함이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데서 성립하는 존재, 즉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로질러 자신의 동일성을 다시 찾는 데서 성립하는 존재다. 그것은 진정한 동일성이고 동일화의 근원적 작업이다. 자아는 자신의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다. 즉 1인칭의 구조를 가진다. 보편적인 사유란 나는 사유한다 이다. 사실 사유하는 자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심오함에 놀라며 그래서 자기에게 타자가 된다. 그러나 자아는 이러한 타자성 앞에서도 동일자다. 자아는 자기와 뒤섞인다. 헤겔의 현상학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사유된 대상들의 타자성 속에서 스스로를 동일화하는 동일자의 보편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깨닫는다. 이 차이는 차이가 아니며 타자로서의 나는 타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타자로 여기는 나의 타자성은 시인의 상상력에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타자성이 동일자의 놀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기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아의 동일화 양태들 가운데 하나다. 자아와 세계 사이의 구체적 관계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적대적인 세계는 자아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계와 자아 사이의 참되고 근원적인 관계는 세계 속의 체류로서 생산된다. 세계의 타자에 맞서는 자아의 방식은 세계 속에 자기 집에 실존함으로써 체류하고 자신을 동일화하는 데에 있다. 처음부터 타자인 세계 속에서 자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민이다. 거주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 자체다. 스스로를 유지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자기 집은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의존 덕택에 자유롭다. 집에서는 걸어가서 행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잡아서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별들조차 내가 그것들을 셈할 수 있다면, 내가 매개물들이나 수단들을 계산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자리의 근원적인 포획으로 잡혀있다. 즉 처음에만 타자이고 나에 대해 타자인 것의 타자성 그 자체를 중지시킬 가능성이 바로 동일자의 방식이다. 세계의 타자성이 자기의 동일화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방향 전환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동일화의 계기들, 신체, 집, 노동, 소유, 경제, 이러한 계기들은 동일자의 형식적 뼈대에 달라붙어 있는 경험적이고 우발적인 소요들로 나타나선 안 된다. 동일자의 동일화는 동어반복의 공허함이나 타자에 대한 변증법적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에고이즘의 구체성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가능성 면에서 중요하다. 만약 동일자가 단순히 타자에 대립함으로써 자기를 동일화한다면 그것은 이미 동일자와 타자를 포괄하는 전체성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떻게 에고이즘으로 생산되는 동일자가 타자로부터 즉시 그의 타자성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형이상학적 관계는 제대로 말하자면 결코 재현일 수 없다. 재현일 경우 타자는 동일자로 용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인 이가 관계하고 있는 타자, 형이상학적인 이가 타자로서 승인하는 타자는 단순히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타자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인데 그 타자는 어떤 지점에 있지 않다. 자아의 능력으로는 타자의 타자성이 가리키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나의 타자성과 거주 세계의 타자성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타자성은 우리가 머무는 세계 속에서 나의 능력 아래 종속된다. 형이상학적 타자는 형식적이지 않은 타자성을 지닌 타자다. 동일자의 모든 주권과 동일자의 모든 제국주의에 앞선 타자성이다. 타자의 내용 자체를 구성하는 타자성을 지닌 타자. 절대적 타자, 그것은 타인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수를 형성하지 않는다. 내가 너나 우리를 말하는 집합은 나의 복수형이 아니다. 소유도, 수의 통일도, 개념의 통일도 나를 타인에 연결시키지 못한다. 공통 고향의 부재, 이것이 타자를, 즉 낯선 이를 이룬다. 그에게 나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본질적 측면에서 나의 포획을 빠져나간다. 타자는 동일자와 맺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동일자의 초월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 즉 형이상학은 본래 대화로 행해진다. 전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관계가 존재의 일반 경제 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나로부터 타자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대면으로서 드러날 때다. 즉 대화의 거리, 선함의 거리, 욕망의 거리에 대한 스케치로서 드러날 때다. 자아는 동일자와 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유 속에서 반성될 수 있게 해주는 우연적 형성물이 아니다. 타자성이 존재 속에서 생산되기 위해서 사유가 필요하고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사유, 즉 내면성은 존재의 균열 자체이며 초월의 생산이다. 타자성은 나로부터 출발해서만 가능하다. 대화는 나와 타인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근본적 분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분리는 초월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대화가 그 실존의 에고이즘을 단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대화 속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러한 에고이즘에 대한 하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인정하는 데서 또 그렇게 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서 성립한다. 자아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동시에 초월적인 것에 복종하는 변호가 대화의 본질이다. 전체성의 파열은 사유의 작용이 아니다. 전체성을 깨트리는 공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유가 범주로 처리되지 않는 타자와 대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뿐이다. 우리는 전체성을 구성하지 않은 채 동일자와 타자 사이에 수립되는 유대를 종교라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타자는 절대적 타자로 남을 수 있다. 타자는 대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따름이다. 동일자의 동일화 과정인 역사 그 자체가 동일자와 타자의 전체화를 요구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절대적 타자는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초월성을 유지한다. 동일자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것에서의 동일하다. 또는 역사이거나 체계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타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자, 한 1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체성의 파열. 그래서 이제 이 전체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초반부에는 우리가 타자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실 진정한 타자성이 아니라는 것을 역시 그 첫 장과 연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초월이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타자라는 것, 레비나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타자는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내가 나를 성찰한다, 내가 나와의 거리를 둔다, 어떤 이런 방식의 타자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어떤 근본적인 거리이고, 근데 오히려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일단은 자아에 대한 성립, 나에 대한 성립을 그 나는 결국 여기서 동일성으로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자아에 대한 성립을 일단은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아는 자신의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차이는 차이가 아니고 타자로서의 나는 타자가 아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내 안에서 성찰하거나 내가 내 안에 거리를 두는 방식들이 다 지금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그런 타자성이 아니라 결국은 동일화의 양태들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비나스 특유의 이제 세계에 대한 우리 나 자아와 세계 사이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세계 속에 우리는 체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체류로서 동일자가 생산된다. 세계의 타자에 맞서는 자아의 방식은 자기 집에 실존함으로. 레비나스 철학의 굉장히 매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모호한 듯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읽다 보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관념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레비나스가 정작 주장하고 있는 건 우리의 어떤 신체를 활용한 말 그대로 실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경제, 어떤 집, 거주, 노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기 집에 실존함으로써 체류하고 자신을 동일화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스스로를 유지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체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도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자리의 근원적인 포획으로 잡혀 있다. 처음에만 타자이고 나에 대해 타자인 것의 타자성 그 자체를 중지시킬 가능성이 바로 동일자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형이상학적 관계는 제대로 말하자면 결코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재현이 아니다. 타자는 동일자로 그렇게 되면 용해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타자는 단순히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건 결국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닌 거죠. 어떤 지점에 있지 않는 자신의 자아의 능력으로는 타자의 타자성이 가리키는 거리를 그래서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는 절대적 타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 타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등장시키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러면 그 타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레비나스는 타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인은 단순히 어떤 수를 형성하는 그런 집합적인 개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낯선 자로서의 타자, 공통 고향의 부재. 그래서 그에게 나는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는 본질적 측면에서 나의 포획을 빠져나가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등장합니다.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 즉 형이상학은 본래 대화로 행해진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레비나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대하여 보는 대면이 등장을 하죠. 전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관계가 존재의 일반 경제 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나로부터 타자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대면으로 드러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화의 거리, 선함의 거리, 욕망의 거리에 대한 스케치로서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그 타자를 대면하는 가운데서 사유는 필요하고 자아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성의 파열이라는 것은 사유의 작용이 아니고 전체성을 깨트리는 공백이 결국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유가 범주로 처리되지 않는 타자와 대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성을 깨트리는 것은 어디에 있다? 타자와의 대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전체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체성의 파열은 우리가 절대적 타자인 말 그대로 그 타인을 대면하는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체성을 구성하지 않은 채 동일자와 타자 사이에 수립되는 유대를 종교라 부르고자 한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그러면 종교라는 건 보통 뭐냐? 전체성을 구성하지 않은 채 동일자와 타자 사이에 수립되는 어떤 그 유대 관계, 그것이 종교다. 자, 그러나 타자는 절대적 타자로 남는 것이고 타자는 대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따름이죠. 동일자의 동일화 과정인 역사라는 건 동일자의 동일화 과정이래요. 역사 그 자체가 동일자와 타자와의 전체화를 요구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타자는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초월성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등장을 하죠.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런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은 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성의 파열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